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학교육을 담당한 배종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2차 방정식 기억나세요? 네. 별로 기억 안 나면서 대답만 크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1차 방정식 푸는 과정을 그대로 이해하면은 2차 방정식은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해요. 그래서 먼저 1차 방정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1차 방정식을 쭉 공부하고 거기에 비교하여 대응해서 2차 방정식 공부하면은 너무나도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한편 복습이지만 오늘 공부를 위한 한편 준비라고 생각하고 1차 방정식을 생각할 거예요. 자, 말로만 하면은 잘 안 되니까 제가 쓰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먼저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2차 방정식을 공부할 거예요. 자, 맨 처음에 1차 방정식 상황을 생각할 거예요,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집에 형과 동생이 있어요. 근데 형은 동생보다 3살이 많아요. 몇 년 차이라고요? 3년. 그런데 형은 동생 나이의 2배인 거예요. 머리에 감이 오나요? 안 와요? 네. 하여튼 웃기만 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동생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니면은 형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상황 생각합니다. 다시 봅니다. 두 형제가 있었다. 형은 동생보다 3살이 많다. 형은 동생 나이의 2배다. 그렇다면은 동생 나이는 몇 살일까? 3살, 6살. 3살, 6살? 네. 예. 저렇게 머리 빠른 엄마가 계시니까 우리나라 서광이 보입니다. 박수. 자, 그래서 제 말했던 걸 상황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동생 나이를 X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형의 나이는 뭡니까? 동생보다 3살이 많은 거예요. 또 형은 동생 나이의 2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 나이 더하기 3, 이것은 형의 나이인 거예요. 또 동생의 나이의 2배라고 했으니까 2x도 형의 나이인 거예요. x 플러스 3도 형의 나이, 2x도 형의 나이. 그래서 두 식이 같은 거죠. 자, 이제 이 상황 됐나요? 자, 이 상황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타내느냐면은 식으로 한번 나타낼 거예요. 근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쉽게 그냥 x의 값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쉽게 동생의 나이, 과연 x의 값은 얼마인가 알아보는 거죠. x의 값이 얼마인가 알아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방정식을 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x의 값을 알아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1차 방정식의 개념 복습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x가 한번 1이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동생 나이가 1살이라면은 1 더하기 3, 2 곱하기 1. 1 더하기 3은 2 곱하기 1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여기는 4하고 2니까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에 이제는 x는 이꼬로 2라면은 2 더하기 3은 2 곱하기 이것도 거짓. x 이꼬로 3이라면 3 더하기 3은 2 곱하기 3. 이건 참입니까? 네. 참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아까 1 더하기 3은 2 곱하기 1. 왼쪽은 4고 오른쪽은 2. 양쪽이 같지 않아. 그래서 이 식은 거짓. 2 더하기 3, 5고 2 곱하기 2는 5, 4. 양쪽이 같지 않아서 거짓. 3 더하기 3, 6이고 2 곱하기 3, 6. 양쪽이 같아서 이건 참 옳다. 그런 얘기죠. 이 옳게 하는 값. 그래서 방정식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려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또는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 x의 값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방정식을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계산할까?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방법 가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이건 과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뭡니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예요. 지금 2 더하기 3은 양쪽에 같은 거예요. 내가 양쪽에다 똑같이 4를 더해 볼 거예요. 그럼 왼쪽이나 오른쪽은 왼쪽도 9고 오른쪽도 9고 그래서 같은 수를 더해도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똑같이,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에 배웠습니다. 똑같이 얼마를 이번에 빼볼까요? 한 3을 빼볼 거예요. 똑같은 등식에서 똑같은 수를 빼더라도 등식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똑같은 식, 2 더하기 3은 5죠? 양쪽에다 똑같이 제가 이제는 4를 한번 곱해 볼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는 똑같이 양쪽에다 0이 아닌 어떤 수를 한번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누기 2 해볼 거예요. 이게 등식의 성질인 거예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항.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온 거예요. 나는 양쪽에 3을 빼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온 거예요. 양쪽에 똑같이 3을 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더하기 3, 빼기 3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하니까 제가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2 더하기 3은 5가 있었는데 2는 5 빼기 3으로 변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더하기 3이라는 것이 오른쪽으로 이삭하면서 마이너스 3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3이라는 항이 오른쪽으로 이삭한 거예요. 항이 이삭았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면은 이항 그래요. 따라서부터 이항. 항이 이삭하는 거예요. 만일에 빼기가 이삭하면은 더하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 우리들이 공부할 때 개념대로 공부했고 등식 또는 이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가령 x 플러스 3은 2x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계산할까요? x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은 3은 2x 마이너스 x 그래요.
그러면은 2x에서 x를 빼버리면은 3은 x, 그래서 x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개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걸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자, 1차 방정식만 완전히 이해하면은 2차 방정식은 거기에다 하나만 첨가하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복습했던 1차 방정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할 거예요. 잠시 정리하죠. 1차 방정식이란 방정식을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1차식은 0이다라는 꼴로 변형되는 방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4x는 8이란 방정식을 8을 이항시켜 4x-8은 0이란 꼴로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1차 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잘 보셨어요? 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1차 방정식을 기초로 하여 2차 방정식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하여튼 머릿속에 1차 방정식 생생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2차 방정식. 자, 맨 처음에 상황을 생각할 거예요. 상황. 조금 전에는 나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복잡해요. 자, 여기 정사각형 밭이 있어요. 한 변이 x예요. 그러면 이 밭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x제곱인 거예요. 그런데 한가운데 길을 내었어요. 한가운데 길을 내었어.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이 길을 내었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길만큼 빼어야 돼요. 길의 넓이는 가로가 1, 세로가 x니까 얼마냐면은 x인 거예요. 그런데 길을 빼고 나머지 넓이를 보았더니 20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넓이가 있어요. 이런 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밭 한쪽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길을 냈어요. 밭이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x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알아봤더니 20이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문제. 여기서 한 변의 원래 길이 x는 얼마이었을까요? x는 얼마였을까요?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다 그런 얘기죠. 자, 2차 방정식 다시 한번 씁니다. x좌승 마이너스 x 20은 20. 자, 이것을 다시 조금 변형시킬 거예요. 20을 이항시켜 봅니다. 그러면 x좌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은 0. 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인 거죠. 자, 2차 방정식 어떻게 풀까요? 2차 방정식 푼다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구할 건가? 자, 먼저 개념대로 생각할 거예요. 자, 1차 방정식 생각나십니까? 개념대로. 맨 처음에 x 이꼬르 1이면 어떨까요? 1제곱 빼기 1 빼기 20은 0.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나요? 네, 1 빼기 1. 이건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2도, 3도, 4도, 4쯤 한번 해볼까? x는 4이면 어떨까요? 4제곱 x 대신에 4 대입 20. 그럼 얼마입니까? 16 빼기 4 빼기 20. 0이 아니다. 이것도 거짓. x는
5면 어떨까요? 5의 제곱 빼기 5 빼기 20. 5, 25 빼기 5 빼기 20. 제 눈이 동그라지죠? 왜 그래요? 참이다. 그런 얘기죠. 야, 오래간만에 제가 1차 방정식 할 때는 엄마 찾아 3만리 기억나세요? 네. 엄마 찾아 1, 2. 그런데 2차 방정식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x는 6을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2개니까 또 하나 찾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6, 6에 36 빼기 6 빼기 10 아닌 거예요. 이거 거짓인 거예요. 이거 계속 나가봤자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x는 마이너스 1일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 20. 그래도 이건 0이 아니 거짓인 거예요. 또 엄마 찾아 막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이제 마이너스 4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4 16 그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4 그래요. 16 4 빼기 20 그러면 0이에요. 찾았다. 네, 참 그래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뭐였습니까? 5 또는 마이너스 4 그래요. 이렇게 하나 찾으려고 엄마 찾아 3만리 하면은 힘 들까요? 안 들까요? 네, 힘 안 드신다는 분. 우리 아들 고통 좀 주려면은 이거 한 두세 문제 주면은 굉장히 고통 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쉽게 편리하고 간편하고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방법 그래요. 우리 1차 방정식에서도 방법 그랬어요. 똑같이 적용돼요. 자, 어떤 게 적용되냐면 첫째, 등식의 성질이 있었어요. 등식의 성질. 자, 기억나세요? 가령 A하고 B가 같다 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같은 수를 더해도 또는 같은 수를 빼도 같은 수를 곱해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자, 제가 한꺼번에 막 썼죠? 더하기 해도 빼도 곱해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서로 같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었느냐? 이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1차 방정식에서 이용했던 이항이 곧바로 2차 방정식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좀 지웁니다. 자, 등식의 성질이 필요하죠? 또 이항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필요해요. A, B 곱한 것이 0이면 어떤 일이 되느냐면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에요. 그렇죠? 두 수를 곱한 것이 0이면은 왼쪽 A가 0이거나 아니면은 B가 0이어야 돼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인수분해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2차 방정식 풀기 위하여 인수분해를 모르면 안 돼요. 자, x좌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 인수분해하면은 이것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4 그래요. 자, 인수분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네. 아마 엄마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꼬마들은 잘 알 거예요. 어쨌든 인수분해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x좌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은 0. 방정식을 푼다 그 얘기는 마지막으로 x의 값은 무엇?
이거나 또는 x의 값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방정식을 푼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인수분해를 이용할 거예요. x좌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은 뭐하고 똑같았냐면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인수분해 의해서는 왼쪽 길이만 모두 같은 거죠. 아, 여기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2. 근데 엄마들이 그냥 앉아 계시나 봐. 여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을 때는 찾아내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네. x좌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을 인수분해하면 아까 뭐였습니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4.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다 그대로 이렇게 집어 넣기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3번 두 수를 곱하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됐어요?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4. 두 개 곱한 것이 0이다. 그 얘기는 하나, x 마이너스 5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4가 0이다. 그런 거예요. 맨 처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인수분해에서 내려왔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3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 x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는 있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플러스 5 또는 x 플러스 4. 나는 x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4는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왜 넘어왔어요? 이항에서 넘어왔다. 그런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여기에서 왜 이렇게 넘어갔나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왜 넘어갔나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 넘어갔나 왜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이와 같이 2차 방정식을 풀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뭐가 길러지느냐면은 논리적인 사고력이 길러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까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모두 찾아내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창의력을 기르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인수분해를 그렇게 많이 풀었지만은 어디에다 활용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가까이 보면은 생활에 활용하기도 하고 학문의 기초로도 활용되지만은 또 넓게 멀리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기릅니까? 아이들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그런 얘기죠. 옛날 우리 친구들이 결혼할 때 우리 함집이 갔거든요. 함집에 가가지고 한 발 갈 때마다 우리 함잡이들은 무엇을 요구했죠? 돈 안 주면 안 가요. 한 번은 가서 봤더니 봉투 속에 신문지만 두둑해요. 갔다가 안 간 거예요. 한 번은 봤더니 봉투 속에 1,000원짜리가 두둑해요. 그래도 그게 돈이니까 조금 갔어요. 함잡이들도 논리, 자기 나름대로 돈에, 그 당시에는 재밌는 돈이니까 그 놀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면 절대 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2차 방정식 왜 풀게 합니까? 이걸 풀므로써 여러 가지 생활 학문의 기초로도 활용되지만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른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란 두 개의 해를 갖는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의 모양을 가지는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자, 오늘 공부 목적은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아셨죠? 네. 근데 제가 2차 방정식만 딸랑 강의했나요? 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 이용했나요? 이용했어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풀이 과정이 거의 비슷한데 2차 방정식은 두 가지가 더 첨가됐죠? 네.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1차 방정식이 완벽하게 아이들이 돼 있으면 2차 방정식은 딱 두 가지 사실만 첨가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고개만 끄떡끄떡 가면 돼요. 아셨죠? 네.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시, 생활의 활용 또는 학문의 기초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이다 기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공부했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방정식 푸는 것은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답에만 있나요? 풀이 과정에 있나요? 풀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단계마다 왜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때 아이들이 인수분해란 말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헛것이라고 봐야 돼요. 단순 기능이다 그런 거죠. 단순 기능 공은 고3 가기 전에 미안하지만은 포기할 가능성이 99.9%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단순 기능공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넘어갈 때 왜 그러냐 그럽니다. 반드시 왜라는 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왜라는 질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를 통해서 논리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거 아셨죠?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2차 함수입니다. 우리가 6째 시간에 1차 함수를 공부했던 것과 비슷한 2차 함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오늘 재밌었나요? 네. 신나게 박수.